네, 다들 어떻게 일주일의 첫날을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좀 바빴습니다. 닥터지님 요즘 가장 성실한 구독자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건 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공부겠지만, 그래도 자주 와주시고 인사해주시고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라는 사람의 본분은 공부고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의 목적도 첫 번째로는 저의 공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 후회 없이 하는 거, 그게 이 방송의 목적인데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 저한테도 힘이 되고 구독자님들께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너무 덥죠? 저 오늘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아주 땀이 범벅이 돼서 그 옷을 새 옷인데도 바로 드라이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요즘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저는 내가 지난달보다는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은 계속 변하겠지만 제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변한 기간은 살면서 없던 것 같아요. 물론 2차 성징, 1차 성징 이거는 빼겠습니다. 그건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인격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서 내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가시적인 게 아닌 내 내면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최근에 느꼈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불편한 요소들은 많이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 같은 낭만은 없죠. 낭만이 없는 게 이제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온전히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하고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할 것만 같은 것들에 나의 시간과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행복들, 소소하지 않더라도요. 소소한 것도 좋지만 소소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것에 시간들을 써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전 같은 낭만은 없지만 그래도 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물론 당장은 행복할 수 없죠. 당장은 그러한 것들을 찾더라도 내 곁에 둘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근데 나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시는 바로 김동명 시인의 파초라는 시인데요. 어렸을 때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봤던 시예요. 그래서 기억에 그렇게 강하게 잡혀있지는 않은데 그냥 오늘 드는 생각에 가장 밀접한 시 같아서요. 그래서 파초를 선정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파초, 김동명.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여러분, 파초가 뭔지 아세요? 저는 파초를 처음 본 것이 제주도였는데, 그 전에도 봤을 수 있겠죠, 서울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저게 파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인상 깊게 봤던 게 바로 제주도에서였는데요. 이거는 제가 왜 제주도에서 봤느냐라고 말을 하면 그것도 결국 시를 읽고서입니다. 시를 읽고 파초라는 거가 뭔지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식물원에서 아, 이게 파초구나, 파초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의 주제라고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를 제가 방금 읽어드리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시의 화자는 뭐 파초를 키우는 사람이겠죠. 근데 파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고 또 파초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사랑이겠네. 파초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왠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파초에게 조국을 언제 떠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초는 남국을 향한 향수를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마 파초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남부지방에 사는 거기에 적합한 식물이겠죠. 근데 지금 화자가 파초를 키우는 곳은 남부지방이 아닐 겁니다. 저와 같이 서울일 수도 있고요. 뭐 강원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남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곳이겠죠. 거기서 이제 자라고 있는 파초를 보면서 제가 보기에 이 시의 화자는 가엾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너는 되게 외롭구나. 너도 향수에 젖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추운데 남쪽 나라에서 온 파초한테 서울에서의 겨울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 걸 알면서 나랑 같이 따뜻하게 이 밤을 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시의 화자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상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그러한 파초를 보살피는 거죠. 파초가 느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기도 외롭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파초를 보면서 애잔한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파초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은 아닌 거죠. 근데 이 동병상련이라는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때로는 잔인한 마음이냐면요. 사람은 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느낀 적이 없는 아픔이나 느낀 적이 없는 슬픔, 느낀 적이 없는 기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럼 누군가가 가족을 떠나보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보내본 적이 없으면 거기에 쉽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물론 겪었는데도 공감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그 슬픔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가까이 키워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동물들을 보면 조금 당황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렇게 동물이랑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이제 친구가 이제 애완견이 이제 아파서 곧 떠나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데, 사실은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죽으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것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할 수가 없었죠. 물론 나중엔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사람이 죽는 거, 가족이 죽는 거랑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면서도 아니야, 겪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아꼈죠. 왜냐면 이해는 하지만 공감은 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적은 있기 때문에 가족을 누군가가 잃었다는 슬픔에 대해서는 더 큰 공감을 합니다. 물론 못할 때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도 있고, 뭐, 열심히 일했던,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슬픔에 대해서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공감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안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보면 단순히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겠구나. 나도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어. 지금의 너 정도로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도 그때는 이러이러한 생각도 들었고 이러이러한 행동도 했고 이러이러한 시간도 보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친구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병상련이란 마음은 그런 거죠. 자기가 어떠한 아픔인지 아니까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잔인할 수도 있다는 말은 사랑은 아닌 겁니다. 사랑일 수도 있죠. 사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누군가를 공감하고 애초롭게 여기고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에 그칠 수 있을 마음인 거죠. 근데 이게 받는 사람도 착각을 하고요, 주는 사람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저의 편이 되어서 신바야 괜찮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잘 이겨낼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처음엔 힘이 되다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라는 의심을 하다가 때로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더 큰 상처를 받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봐야 된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물론 나쁜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라 좋은 뜻이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마음 때문에 그런 이모션 때문에 하는 행동은 아닐 수 있다. 나를 그냥 공감하고 가엾게 여기고 내 편이 되어주고 싶을 뿐인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나도 착각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한테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게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참 좋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겪는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 건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그만큼 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하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조금 그 아픔에서 버티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착각과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즘 살다 보니까 저도 힘들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저도 누군가가 힘들다고 했을 때 도움을 조금씩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힘들면 안 되고, 뭐 어느 정도는 힘들 수 있겠지만 너무 힘들면 안 되고, 내가 무너질 정도의 아픔이나 슬픔은 저한테 전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도 웃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누군가의 말에 공감을 하고 들어주고 하면서도 위죽중에 항상 하는 말은 행복을 사람으로 찾으려 하지 말고 결국에는 너가 너 힘으로 일어나야 된다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동병상련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랑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상대가 다치지 않게.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언제든지 나한테 기대도 돼. 의지해도 돼.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나는 지금 행복한 상태니까 의지해도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가 이겨내야 된다. 내가 그것까지 대신해줄 수는 없다. 대신 지금은 힘들면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재밌는 거 하자. 좋은 얘기 나누자.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화초를 공감하고 있어요. 이 시의 화자도 아마 조국을 떠났을 거고, 조국이 아니라 고향을 떠났을 것 같고요. 고향을 떠난 상태에서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서 자기 집에 화초 하나 있는 거죠. 그 화초의 상황이 자기랑 굉장히 비슷하고, 화초가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도 자기랑 비슷하다고 느껴서 그 화초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화초를 가엾게 여기고 있지만 자기는 자기고 화초는 화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가엾게 여기면서 이 힘든 겨울을, 이 추운 겨울을 같이 이겨내자. 이 정도 말을 하는 것이지 평생 파초야 나랑 함께하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정이 동병상련이니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무서운 시국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는 게 사실은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보다 힘든 나날들이 많잖아요. 세상은 생각보다 각박하고 힘들고. 그럴 때 누군가를 가엾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괜찮다면요. 지금 괜찮아서 누군가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건 정말 정말 값지고 소중한 감정인 것 같아요. 다만 내가 그 감정이 뭔지는 알아야 한다. 사랑이면 좋겠지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동병상련일 수도 있는 거고 측은지심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내가 알고 나도 선을 넘지 않을 때 좋은 의지로 시작한 선행이 좋은 의지로 끝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오늘은 뭐가 문제인진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덜 오셨네요. 그래도 닥터진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갑작스런 죽음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한 것도 그렇죠. 닥터진님께 누가 공감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닥터진님이 공감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힘든 일에 대해서 내가 이 경우에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 때 진심으로 실망하고 아파하고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근데 물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면은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예전보단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 모를 수도 있겠다. 내지는 겪어봤더라도 순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무의식 중으로 했던 어떤 말이나 언행들이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런 감정이 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믿었던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진심으로 상처받는 스타일입니다. 많이 아파하고요. 근데 사실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굉장히 터프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욕도 할 때도 있고 뭐 꺼져 이 새끼야 닥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제가 친한 친구랑 좀 멀어진다고 해도 쟤는 별로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런 일이 겪었을 때 제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좀 함부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를 사람을 보기에 뭐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를 공감할 땐 철저하게 그 사람의 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공감을 해주면 좋겠고 그게 힘들 때 내가 겪어보지 않은 슬픔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거나 내가 겪어봤더라도 왜 저게 저 정도로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말을 아끼는 게 낫겠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되게 많잖아요. 야, 그 정도는 누구나 그래. 나도 그랬어. 막 그런 말들이 사실은 자기한테 그 순간 의지하고 싶었던 누군가를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으니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말을 좀 아끼고 그 사람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평소처럼 좀 더 스트리밍을 열어놓고 구독자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오늘은 많이 안 와주셔서 그냥 5분 정도만 저 차 마저 마시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비보가 날아들었을 때, 사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대를 실망시키는 답을 할 확률이 좀 있잖아요. 뭐 꼭 그런다는 건 아닌데. 근데 어떤 비보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때만큼 내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비보에 공감할 수 있는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저는 종종 비보를 듣는데요. 그 비보를 들었을 때 그냥 말을 아낍니다. 왜냐면은 진짜 모르겠는 비보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무슨 감정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요. 그리고 저 요즘 사람들 거의 안 만나니깐요. 그냥 어떠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제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가 저도 너무 싫습니다. 이게 뭐 평소와 같다면 조금 시간이 있고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이런 감정도 느껴보고 저런 감정도 느껴보면서 뭐 드라마틱하게 살면 재밌으니까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저는 사실 아무리 제가 재밌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기한이 정해진 시험의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귀를 닫게 돼요. 정말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면 그렇구나 하면서 귀를 닫게 되는데요. 뭐 좋은 습관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능력은 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너무 모든 거에 다 공감하지 못한다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나의 아픔에, 슬픔에, 또는 나의 기쁨에 모두가 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닥터진님 말씀해주세요.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식과 이론으로 중무장하는 거가 물론 좋은 도구는 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많이 알거나 생물학 같은 걸 많이 알면 지금 내가 드는 이 감정이 뭐 어떠어떠한 호르몬의 작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남들보다는 좀 더 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남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런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도 자기가 그 일을 겪었을 때 절대 그렇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항상 그런 편에 속했거든요. 조금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졌고 많이 기억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떠한 상황에 이러이러한 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더 잘 성실하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이성이 작용을 하는 거죠. 내 일에 내 감정이 작용을 해서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사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또 저에게는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데 제가 겪어봤을 때는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야. 만회할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 누가 저한테 신바야 이미 지나간 일이야 돌이킬 수가 없어 받아들여야 돼 좋게 좋게 생각해야 돼 그러지 않을수록 네가 힘들어 너가 그것을 빨리 웃고 넘겨야 너도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유진님. 잘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거 모를까요?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이미 돌아간 수가 없는 일이고 엎어진 물이고 돌이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회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남은 건 그 사실에 대한 나의 기억과 거기에 대한 내 감정작용뿐이라는 걸 내가 모를까요, 과연? 알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좋게 좋게 생각하고 힘든 일은 빨리 잊고 좋은 일은 기억하고 그리고 힘든 일도 좋게 좋게 기억을 해야 내 마음이 더 편하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모를까요? 알죠? 그렇게 안 되니까 사람이고 그렇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지식과 이론으로 중무장 한다고 해서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는데요. 감정 충동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마음가짐 자체가 고쳐먹었을 때 그래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라고 고쳐먹고 다른 마음에 정수박이에 물을 들여부었을 때 그때는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겠죠. 아는 게 많으면. 근데 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는 게 있다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게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아는 게 적은 편이 아닌데 그래도 나한테 힘든 일,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요. 나중에 직접 뵙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서로 아픈 면들에 대해서 동병상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다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셨죠? 사실 우리 방송의 가장 큰 메커니즘도 동병상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더 소통이 늘어나고 더 대화가 늘어나고 더 큰 감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저는 구독자님들에 대해서 단순히 동병상련으로 끝나는 마음 같지는 않아요.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저의 이 과정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송에서 우리가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는 동병상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게 아무리 제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진짜 힘들고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실제로 때려쳐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못하니까 힘든 거죠. 때려치고 싶다고 때려칠 수 있으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치지 못하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의 방송을 좀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어느 날, 신바님 저 이래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가볍게 하시는 말이 저한테는 결코 가볍지 않았던 거죠. 이 마음을 나랑 비슷하게 어디선가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네.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네. 나 그때 진짜 아팠는데 이 사람도 진짜 아프겠다. 나 지금 진짜 힘든데 이분도 정말 힘들겠다. 나아가서는 나도 많이 힘들고 나도 많이 짜증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한테 최소한이나마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너무 기쁘고 보람차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고백하건대 이 방송의 시작은 동병상련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입시라는 과정을 너무 길게 겪으면서 겪게 된 스트레스, 상처,
그런 것들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많이 든든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더 큰 관심도 갖게 됐고 사람들에게 더 큰 애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나쁜 마음은 아닌데 착각하면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한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힘들었을 때, 제가 뭔가 멘붕이 왔을 때 진심으로 저의 생각에 공감해주고 제 얘기를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병상련만 남아있진 않아요. 동병상련만 남아있진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요. 예전에는 닥터지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닥터지님은 어떤 분일까? 유진님은 오늘 어떤 공부를 하셨을까? 하루님은 오늘 어디서 뭐 하실까? 세희생님은 공부를 잘하고 계셨을까? 이런 관심이 저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제 동반상련을 넘어선 거죠. 잘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사람으로서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한테 동병상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힘들어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힘든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 속에서 저한테 비슷한 모습이 보였을 때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같이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가 글쎄요, 컨디션이 아까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시밤 직전에 조금 마음이 심란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로 심란한 게 아니라요. 그냥요. 하루가 지쳐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유진님? 그러게요. 저도 되게 신기해요, 유진님.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래요? 일단 유진님 말씀에 먼저 답을 드릴게요. 예전에 그냥 먹방 같은 거 하는 BJ 옆에서 같이 방송을 할 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옆에서 얘 진짜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댓글이나 채팅이 너무너무 공격적인 말도 많고 너무 장난기 섞인 것도 많고 때로는 얘가 상처받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댓글도 많은데도 얘는 꿋꿋이 웃으면서 해서 얘는 진짜 프로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할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고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면 저 자체도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불안한데 심리적으로 그때 만약에 어떤 분이 와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말을 한다거나 저를 디스한다거나 했을 때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 결론은 그런 게 있으면 당장 방송을 중단한다 였습니다. 왜냐면 입시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심으로 방송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한테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저 방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은 항상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같은 고민이 있으면 고민들을 하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서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래서 유진님 말씀에는 저도 정말 공감하고요. 3DF님 초연하고 싶어요? 저 초연한 거 아닌데. 일단 저 초연하지 않다는 말씀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비교와 단기 결과에 너무 쉽게 휩쓸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람인 겁니다. 시간과 경험의 누적이라고 답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내가 밀리는 게 계속 누적된다고 해서 내가 거기 초연해지는 게 아니라 피해의식이 더 쌓이겠죠.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항상 밀리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남들이랑 싸우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에서 자존감 계속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는 도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 꽤 기니까요. 그래서 시간과 경험이 아니라요.
인식의 전환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근데 인식이 전환이 되려면 의지가 필요하고요. 근데 의지가 어떤 의지냐? 행복하겠다는 의지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가 아니라 행복하겠다는 의지.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하고 싶다는 의지. 그 의지를 바꾸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말하면 이런 생각하시겠죠? 행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두가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이 순위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람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은 다르죠. 뿌듯함이란 말과 행복이란 말도 다르고요. 어떤 성취감, 기쁨, 뿌듯함, 그거와 행복은 분명히 다른데요. 우리가 그걸 계속 혼동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걸 이뤘을 때, 성과를 이뤘을 때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뿌듯하거든요. 기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서 행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경쟁에서 이겼을 때 뿌듯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행복인 줄 알고 계속 그걸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경쟁지향적인 사람, 운동선수 같은 분들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함께 화합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지금처럼 이럴 때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 세우고요. 어디서 이기고 싶다, 뿌듯하고 싶다, 뭔가 성취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한테는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나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정말 경쟁에서 이길 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정말 몰입해서 비교하고 단기 결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쉬는 시간이 행복하다. 나는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나는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친구랑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일들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명확히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저 스스로에게 엄청 관심을 가진 겁니다.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를 모르겠는 거야.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커피 가는 것도 연습하고 뭐도 하고 요리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이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한 게 유튜브인 거죠. 유튜브도 처음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어떠다가 시범을 하게 되고 시범을 하니까 기분이 좋고 나중에 되니까 이건 뿌듯하기도 하지만 행복하기도 한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다 나에 대한 공부고 나를 아끼는 방법이겠죠. 네, 유진님 잠시만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남들이랑 비교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내가 사는 사회는 정말 트루먼 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남들이 생각보다 남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남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심심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이렇다더라 하는 것들이 너무 좋은 자극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나쁜 거, 남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저기서 그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될 때가 많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루먼 쇼라고.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나죠. 모든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있다고 한들 주인공은 나지 그 사람들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관객이요.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근데 내가 지금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재밌는 영화를 찍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상업 영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라는 사람들이. 관객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다.
근데 그 관객 중에 내가 정말 잘 보이고 싶은 관객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주인공으로 제가 캐스팅해야겠죠. 제 인생이란 무대 속으로. 근데 그게 아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걔네는 제 거 보다가 또 재밌는 다른 볼 게 생기면 그거 볼 겁니다. 제가 넘어지거나 좀 다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그거 여기저기 퍼나르다가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닿으면 또 다른 데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객이라고 정의를 해버리고요. 내 인생 살아야죠. 저도 남들 시선에 엄청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구독자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궁금하고 관심도 많아서 제가 조심하는 면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려는 의지가 크진 않거든요. 그냥 제 있는 그대로를 하지.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제 인생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관객이거든요. 나에 대해서 나를 재밌게 봐주는 관객이 있고 나한테 야유를 퍼붓는 관객이 있을 뿐인 거지. 결국에는 다 관객이고 내가 내 인생 재밌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만약에 제가 트루먼 쇼를 계속 하다가 관객들이 나를 너무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하면은 과감하게 쇼를 중단할 겁니다.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도 제가 뭔가 뭐 영리 창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 직업이 아니고 제 뭐 인생의 가치관에 유튜브가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되지만 결국 제 가치관이 유튜브 스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제 공부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중단하진 않겠지만 제 가치관에 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은 저는 과감히 이 쇼를 그만할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행복하려고 이거 하는 거니까요. 유진님도 DF님도 두 분 다 주인공이세요. 주인공으로 사세요. 우리는 주인공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만의 연극을, 우리만의 영화를 제작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그 지분을 남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할까요? 남들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남들은 그냥 구경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잔소리가 길었죠? 오늘 끝날 때 되니까 또 몇 분들이 더 오셔서 또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좀 지치네요. 이제 자러 가야겠어요. 좋은 말이요? 다행이다. 유진님, 내일은 학교 가시나요? 방학이신가? 저도 좋다, 힘들다, 좋다, 힘들다 그래요. 그렇지만 점점 좋은 날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유일한 위로인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가 또 유일한 희망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쉽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린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DF님. 재워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꾸 생각 많게 만드는 것 같아서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모르겠어요. 사는 게 쉽지만은 않고 내가 그 순간에 하고 싶은 게 상대한테는 오해를 만들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기도 하지만 다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를 기다리는 내일이라는 날을 위해 이만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우리 오늘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 시간까지 눈 뜨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과가 다소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획했던 걸 다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정말 정말 열심히 한 나를 스스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 정말 고생했다 하면서 스담 스담 하시면 내일은 반드시, 아니요, 더 하시 할게요. 오늘 하루도 나 정말 고생했다 하면서 스담 스담 하시고 내일 하루도 오늘만 같아라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